전방 주차 센서? 전면 주차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이게 필요해? 싶으시다면 굳이 시그니처에서 조합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기아 2020년형 더 볼드 스포티지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6 디젤과 2.0 가솔린이 2.0 디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 디젤은 2.0 디젤 대비 49만원 싸고요. 8단 자동 변속기는 7단 DCT로 바뀝니다. 그리고 풋파킹 브레이크가 핸드파킹 브레이크로 바뀌어요. 2.0 가솔린의 경우 가격은 295만원 싸지고요. 8단 자동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로 바뀝니다. 대신 디커 스티어링과 패들 시프트, 알로이 페달은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혼자 타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트렌디의 컨비니언스 유보 내비게이션 팩 하셔가지고 2,64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혼자 타기 위해 타는 차 조합이면 이 정도로 조합해주면 충분합니다. 트렌디가 좀 부족해 보일까 싶었지만 컨비니언스로 전부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컨비니언스를 추가하면 1열 통풍, 열선 시트, 열선 핸들, 하이패스에 ECM 룸미러까지 두루두루 챙기죠. 이렇게만 해도 프레스티지보다 103만원이나 쌉니다. 유보 내비팩을 넣어줘야 하는 이유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거기에 풀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 세 개는 운전하는 내내 즐길 수 있는 옵션이죠. 거기에 이걸 넣지 않으면 결국 센터페시아엔 이상한 오디오 액정이 붙어 나오는데요. 내비 매립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따로 내비 매립을 하시는 것보단 차라리 유보 내비게이션 팩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1번 조합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긴 합니다. 2열 에어벤트와 2열 열선 시트 없는데요. 어차피 혼자 타는 차면은 이런 거 필요 없죠. 운전석 전동 시트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트는 한번 세팅하면 건들 일이 없으니까 전동 시트도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는데요. 어차피 고속도로 같은 곳을 운행할 게 아니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쓸 일도 없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신다면 굳이 이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없는데요. 오토홀더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굳이 없어도 시내 운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죠. 우리가 뭐 언제 전자식 파킹 없이 운전 못했나요? 이거 없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와이즈 유보 내비게이션 팩 하셔가지고 2,88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241만원 올랐습니다. 일단 트렌디 조합과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트렌디의 드라이브와이즈, 컨비니언스, 유보 내비게이션 팩 하셔가지고 2,755만원인데요. 이 트렌디 조합이 제가 추천드리는 2번 조합, 프레스티지 조합보다는 128만원 싸죠. 하지만 프레스티지 조합은 루프렉, 1열 파워시트, 운전석 전동 허리 지지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열 열선 시트, 2열 에어벤트, 리어 파워 아울렛까지 있어요. 자, 여기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28만원 안에는 이 7가지 옵션이 마음에 걸린다. 특히 뒷좌석에 가족이 타는 패밀리카로 스포티지를 고민하신다면 128만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2번 조합 가셔야 돼요. 뒷좌석 에어벤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옆좌석의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는 동승석 탑승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동승석 뒷좌석에 타는 아이엄마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스포티지를 패밀리카로 보신다면 무조건 2번 프레스티지 조합을 가셔야 돼요. 하지만 혼자 타면서 드라이브와이즈와 내비게이션 옵션이 필요하다면 트렌디 조합만으로도 충분하긴 합니다. 근데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바로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와 1열 파워시트예요. 이 두 개마저 너무 아쉬운데 싶으시면 그냥 눈 딱 감고 128만원 더 주신 상태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2번 조합 가시면 됩니다. 2번 조합의 장점은 드라이브와이즈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후측방 충돌 경고를 챙기게 되는데요. 장거리 운행 시 안전으로 보나 편의로 보나 많이 편해지는 기능입니다. 거기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시내 운전 시 오토홀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운전이 편해집니다. 이거 113만원이면 비싼 게 아닙니다. 꼭 넣으세요. 유보 내비팩 역시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오토 에어컨 들어오고 유보도 5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차로 유지 보조 조합으로 활성화되는 능동 주행 보조 기능인데요.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 시 일반 국도와 다르게 HDA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현재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인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10km 제한 속도인 도로에서 140, 150km로 크루즈를 세팅한다고 해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오는 순간 그에 맞게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간 단속 카메라 역시 인지하니까 운전자는 과속 tak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차가 운전 잘하나 못하나 그거 하나만 감시하시면 돼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긴 합니다.
한번 볼까요? 풀 LED 헤드램프 없습니다. 헤드램프가 LED로 이쁘면 좋긴 하죠. 그런데 뭐 밖에서만 보이는 헤드램프가 실제 운전자에게 뭐 중요하긴 한가요? 일반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밤에 운전하기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블랙 헤드라이닝 없습니다. 천장과 필러 부분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건데 고급감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없어도 운전하는데 지장 없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하시는 분은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유보 내비게이션 팩 스타일 하셔가지고 2,986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조합 대비 103만원 올랐습니다. 일단 조합 설명 전에 시그니처 조합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하면은 3,078만원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3번 조합보다 92만원 더 비쌉니다. 그런데 굳이 92만원 더 주고 올라가야 하나 싶긴 해요. 시그니처 조합에는 전방 주차 센서, 크롬 포인트, 블랙 하이그로시, 암레스트 인조 가죽 감싸기, 스마트 테일게이트, 운전석 쾌적 제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쉽다 싶은 게 스마트 테일게이트와 전방 주차 센서인데요. 딱 들어봐도 뭐 굳이 트렁크가 전동일 필요가 있나? 전방 주차 센서? 전면 주차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이게 필요해? 싶으시다면 굳이 시그니처에서 조합 안 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92만원 아껴서 기름을 더 넣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최소 8,000km 이상은 더 다닐 수 있으니까요. 3번 조합의 장점은 바로 LED 헤드램프와 19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면서 외장 디자인의 겉멋을 챙기고 블랙 헤드라이닝과 대시보드 스티치로 내부 디자인도 챙기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스포티지의 경우 LED 헤드램프냐 아니냐에 따라 외부 디자인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꼭 고민해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긴 합니다. 전방 주차 보조 센서 없는데요. 처음에야 차 앞에 감이 없으니까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그 정도 운전하다 보면 자신의 차의 폭과 앞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엔 생각보다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거 필요 없겠죠? 스마트 테일게이트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트렁크를 자주 열 일이 없고 사람만 타는 차라면 결국 전동 트렁크는 쓰지 않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키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스포티지 트렁크 열고 닫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JBL 사운드 시스템 없습니다. 스피커가 좋으면 좋죠. 근데 굳이 많은 돈 들여가면서까지 JBL을 달아야 할까요? 기본 오디오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굳이 사운드 때문에 다음 등급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없습니다. 순정으로 들어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 깔끔해서 좋긴 하죠. 그런데 충전기 위치가 너무 별로예요. 운전하면서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위치가 아닙니다. 매번 신호 정지 시 스마트폰 보고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면 생각보다 놓고 나서 충전되는 거 확인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간 귀찮은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3만원짜리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를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볼드 스포티지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19인치 럭셔리 휠 프리미엄 디자인 하셔가지고 3,236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250만원 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스마트 테일게이트입니다. 특히 키가 좀 작으신 여성분들의 경우 스포티지 같은 차의 트렁크를 열고 닫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전동 트렁크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무조건 시그니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방 주차 센서 역시 시그니처 이하에서는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소중한 옵션인데요. 좁은 골목길이나 전방 주차 시 아주 유용하고요. 프리미엄 디자인의 경우 일단 천연 가죽 시트에 브라운 컬러 적용이 가능하고 도어에 가죽이 덧대어지기 때문에 내부 디자인 고급감이 확 올라갑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의 경우 풀 LCD 계기판은 아니지만 4.2인치 컬러 LCD이기 때문에 계기판 보는 맛이 좋고요. 스피커도 6개 스피커에서 JBL인 8개 스피커로 바뀌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에겐 참 잘 된 일입니다. 그 외에 러기지 스크린과 러기지 네트로 트렁크 정리하기 좋아지고요. 무적 감지 와이퍼,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같이 들어옵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2,642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가죽 열선 스티어링 등 웬만한 옵션 다 있고요. 거기에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풀 오토 에어컨까지 있기 때문에 혼자 운전하는 데는 전혀 옵션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패밀리카로 이 차를 생각하시는 분은 241만원 더 주시고 이번 조합인 2,88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2열 에어벤트, 2열 열선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적당한 옵션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나는 겉멋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03만원 더 주시고 2,986만원에 3번 조합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풀 LED 헤드램프, LED 리램프, 블랙 헤드라이닝, 19인치 알로이 휠까지 챙겼기 때문에 외장 디자인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은
250만원 더 주시고 3,236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스마트 테일게이트, 천연 브라운 가죽 시트, 휴대폰 무선 충전까지 챙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단계 정도에서 멈추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은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내비게이션까지 전부 챙겼고 뒷좌석도 옵션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차 타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장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3단계까지는 가셔야겠죠. 동급 차량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포티지의 가격은 코란도 1.6 디젤과 비슷하고요. 엔진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스포티지 쪽이 더 고민이 되시겠죠. 셀토스가 스포티지와 가격이 비슷하고 기사는 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땐 스포티지와 셀토스는 등급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스포티지가 더 비싸죠. 주유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포티지는 1km 가는데 98원이 듭니다. 그리고 3만 킬로 운행하는데 290만원이 들어요. 니로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보면 니로 하이브리드는 1km 가는데 77원이 들거든요. 1만 킬로당 약 20만원 차이가 나니까 10만 킬로 탄다고 봤을 때 니로와 스포티지의 주유비 차이는 약 200만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행 성능 비교해보겠습니다. 산타페 2.2 디젤과 스포티지는 엔진의 배기량은 좀 다르지만 스포티지가 약간 가볍기 때문에 주행 성능은 비슷하고요. 셀토스와 비교해보면 시내 저속 운전 시에는 토크가 좋은 스포티지가 더 운행하기 유리하지만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셀토스 쪽이 좀 더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차파고의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